자, 타마마님의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신입의 경우 학력을 더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림체를 보고 뽑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회사냐 아니면은 웹툰 회사냐에 따라서 달라요. 웹툰 회사 중에서도 그 에이전트 회사냐 아니면은 플랫폼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일러스트 회사의 경우에는요. 채용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프로그래머를 채용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 학력을 조금 보기도 하겠죠. 왜냐면, 이제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이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수한 사람이 그 학과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그 어느 정도 성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프로그래밍 된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을 보고, 성적을 보고, 그리고 뭐 경력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웹툰 작가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웹툰 작가를 뽑는 거,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도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컨셉 아트 작가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학력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데 학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막 장난 아니게 잘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무언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게 막 엄청 다른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력이 필요할까요? 과연? 저는 학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이 게임 개발자가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컨셉 아티스트를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고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엄청 잘 그려요. 지금까지 뭐 못 보던 스타일이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꼭 채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채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무조건 실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UI 같은 거, 그러니까 게임의 UI, 인터페이스 같은 거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디자인 학과에 재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스펙을 쌓은 사람, 어떤 디자인 공모전 같은 데에서 스펙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경력을 많이 쌓아서 일을 차례대로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위주로 뽑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 그러냐면 약간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어떤 전문직에 필요한 종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도 전문직이기는 한데요. 근데 전문직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훨씬 더 가깝고, 이제 뭐랄까, 이 결과물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직업이 그림 자체를 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도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실력이 훨씬 중요하겠죠. 경력이랑. 그리고 만화 작가의 경우에는 사실 학력이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화 작가는 중요하지 않은데 만화 편집자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고, 제가 그냥 들은 조건은 그래요.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만화책을 뭐 몇 권 이상, 뭐 몇만 권 이상 이렇게 모르는 만화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만화를 정말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슨 뭐 경영학과나 뭐 아니면은 컨텐츠 학과나 뭐 요런 학과의 졸업생일수록 훨씬 더 뭔가 기회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을수록 졸업했을수록 기회가 훨씬 더 넓다고 들었어요. 저는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작가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그냥 재밌는 작품을 그린 사람 끝이에요. 재밌는 작품, 재미, 이게 처음이자 끝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림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리고 표현해내는 이야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학생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졸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번 연재를 경험을 했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재를 안 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큼은요, 사실은 웹툰 작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재미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어디지? 에이전트 회사가 있고요. 에이전시 회사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딱 글씨 진짜 이상하게 써진다. 플랫폼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개가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명의 작가가 있다고 치면, 자, 이 작가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플랫폼을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작가가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뭐 예를 들자면은 그냥 본인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그냥 막 연재를 하다가 플랫폼에서 반대로 제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은 에이전시가 이런 거를 보고 제안을 해서 플랫폼으로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가 계속 돌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에이전시는 돈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세의 몇 프로를 떼가요. 그러니까 3%라 그랬나? 30%라 그랬나? 30%? 아마 최대치는 30%고요. 그리고 이 30%에서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최대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료가 200만 원이 되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쳐요. 200만 원의 30%를 에이전시의 수수료로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이전시에서는 법적 보호를 해줘요. 법적 보호. 작품에. 자,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적 보호가 안 되면 사실상 어떤 작품으로서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품에서 이렇게 나는 표절을 안 하고 잘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그림 표절이에요 하고 태클을 걸고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작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로스쿨 나와서 그 웹툰 작가를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은 법적 보호를 거의 안 해주죠. 플랫폼은 그냥 자르면 그만이니까. 왜냐면 이렇게 연재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웹툰 작가가 너무 많고, 웹툰 준비 작가가 많고,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작가는 그냥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플랫폼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보호를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플랫폼에서는 이 보호를 해줄 의무가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요런 조항을 플랫폼에서 아마 그 명시를 할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처음부터. 그래서 만약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길 시 그 문제는 오로지 뭐 작가 본인의 몫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항들이 아예 없고 아예 반대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이전시는 보통 이렇게 작가랑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 출판 만화 시장처럼 기자가 작가들 어떤 작품을 가져오면 그거를 보고 좋아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이런 자료들 보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역할을 에이전시 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법적인 보호까지도 해주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작가의 어떤 무슨 작품 단위로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무슨 작품을 계약을 할 때 이 본 작품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뭐 에이전시가 뭐 어느 정도 부분 뭐 100%면 100%, 뭐 70%면 70%, 뭐 상당 부분의 문제를 뭐 에이전시에서 뭐 대체를 해주고 뭐 문제를 해결을 해줌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 사항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읽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데, 하여튼 보통은 에이전시는 법적인 보호를,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작품을 했을 때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어떤 제안하는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추후적인 어떤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제안하는 것도 이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에이전시 회사에서 제안을 많이 해줘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을 연재할 수 있게끔 꺼내주고, 그리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본인의 플랫폼에 어떤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어떤 작품을 그리는 작가는요, 원고료를 동결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원고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연재를 잘라버리거나 연재를 휴재시켜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플랫폼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사실상 이런 법적인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작품을 사들여서 본인의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을 더 꾸미고 알리고, 그리고 플랫폼으로 더 유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운영이 되는 게 기존 플랫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법적인 보호까지 플랫폼에 요구를 하려면 플랫폼에다가 30%의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플랫폼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플랫폼이 그러기 싫다라고 할 경우가 저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가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에이전시가 연예인의 소속사 같은 거고요. MBC, SBS 뭐 이런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에이전시라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말씀 듣기 전까지 거저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죠? 근데 그냥 거저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항상 해주고, 그러니까 작품이 독자한테 오픈되기 전에 독자가 있으면, 자, 플랫폼, 독자, 그리고 에이전시, 그리고 작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플랫폼은요, 작가가 그냥 이렇게 플랫폼이랑 1대1로 계약을 하면은 작가가 그냥 완성되는 대로 그냥 플랫폼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검수 같은 거 없이.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는 뭐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회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부터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건강해진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과도기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조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 어떤 내용을 썼어요. 이제 캐릭터가 됐든 대사가 됐든 아니면 뭐 배경이 됐든 무언가에서 그 예민한 부분을 썼어요, 작품에서. 근데 플랫폼에서 검수 과정 없이 일단은 오케이 업로드 하세요.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업로드 하세요. 그냥 업로드 할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수 없이. 그러면은 그냥 업로드를 하면 독자가 그 작품을 보고 이거 무슨 남성 혐오다, 여성 혐오다, 뭐 이 작가 뭐 제정신이냐, 뭐 무슨 마인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썩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공격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가가 에이전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에이전시에서 뭔가 한번 피드백을 받는 어떤 그 환경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에이전시는 보통 그렇게 작가의 피드백을 주는 곳이니까 작가가 에이전시에 딱 넘겼는데 이런 것은 지금 사회 현상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티 상태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하면 작가가 그 부분을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 소지의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에이전시에 넘겨요. 그러면 에이전시는 완성된 원고를 보고 이제 좋습니다, 한번 넘겨도 될 것 같아 하고 플랫폼에 그 다음에 넘겨요. 그럼 플랫폼에는 훨씬 더 내용이 정갈한 내용이, 그러니까 좀 더 정화되고 정갈한 내용이 올려지게 되겠죠. 원래의 어떤 작가가 그냥 막 생으로 전달했었던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면 플랫폼에서는 이제 그 작품을, 이것도 역시나 에이전시에서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한 거지 플랫폼에서 체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그냥 올려요. 에이전시에서 넘기는 그 작품을 플랫폼에서는 그냥 업로드 시킵니다. 그럼 독자들이 그거를 보고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 좀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에이전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 에이전시가
하나가 있으면 이 에이전시에서 보통 기자가 이제 기자라고 불러요. 작가를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를 기자라고 부르는데 이 기자가 보통 많아봤자 정말 많으면 한 7명,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들이요. 수가 막 50명이래요. 50명 넘어요. 막 무슨 플랫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플랫폼마다 작품들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작품 굉장히 많은 작품들 수가 몇 개 안 되는 에이전시에 분포돼 있거든요. 뭐 누룩이나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해. 쓰지는 않고 그냥 얘기로만 할게요. 뭐 제담이나 누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에이전시가 있는데 뭐 유명한 데는 그 두 군데밖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자 한 명당 커버를 해야 되는 게 50 나누기 7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당 막 한 많게는 10명 작가, 11명 작가 막 이렇게 해도 막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피드백이 과연 가능할까? 저 기자는 잠은 잘 수 있을까? 잠자지 못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선택을 할 때에도 뭔가 좀 조심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플랫폼을 선택을 할 때에도 조심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계약을 할 때에는 일단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냥 가져가면 갑자기 옆으로 샜었죠 방금 에이전시로. 그러니까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력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뭔가 경력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서 신인 작가라도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져가거나 에이전시로 가져가면은 무조건 연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거는 곧 어떤 경력을 쌓아서 작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서 작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에이전시도 아무나 받지는 않죠. 원고 같은 걸로 먼저 계약 결정하는 거 먼저 계약을 결정하는 건가요? 어디에 또 연재를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이전시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를테면은 에이전시가 이 작품 진짜 되겠다. 근데 이 작품은 어디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에이전시가 스스로 해요. 왜냐면 에이전시는 보통 플랫폼 담당자하고 다른 어떤 에이전시 담당자들하고 다 친해요. 이렇게 막 술자리도 하고 그 대표들이랑 기자들이랑 뭐 이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는 판타지가 좀 약해. 판타지를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신인 작가가 판타지 작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림은 약간 못 그려요. 근데 판타지 작품이 정말 뭔가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시에서 일단은 우리랑 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 판타지 만화를 완성도 있게 그릴 때까지 계약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 상태로 이제 계속 컨펌을 주는 거죠. 계속 피드백을 주고 컨펌을 주고 그러다가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품이 얼마만큼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에이전시의 입맛에 맞는 작품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품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인데 이거 계약해 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면은 그 작품이 뭐 10화가 됐든 11화가 됐든 아니면은 3화 완성을 해서 뭐 콘티가 뭐 40화가 완성이 돼 있든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고 상태로 끄집어내진 상태에서 이제 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판단이 되는 순간 그때 계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한테 성인 만화 그리게 하면 위법이에요. 위법일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그거는 이제 성인들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법이 될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위법이 될 수 있죠. 네.
어떤 플랫폼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미성년자 작가인데 그냥 일상물 같은 거 그리려고 하는데 막 엉덩이를 더 보이게 여자 캐릭터 엉덩이를 더 보이게 해주세요. 혹은 뭐 가슴을 더 보이게 해주세요. 앵글을 더 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실히 위법이 될 수 있죠. 네. 그림이 진짜 싫어도 웃기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그건 희망이 크게 증가하니까 좋네요. 이 내용은 너무 도움이 돼요. 이 영상 꼭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작품 디스 뺏스다뜻한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웹툰 전체는 아니고 원고 콘티 정도는 전부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작가한테 좋아요. 웹툰 전체는 아니고 보통은 세이브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야기가 큰 줄거리 맥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만약에 이게 40화 정도로 완성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콘티가 한 기본적으로는 20화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20화 콘티. 그리고 세이브 원고는 실제로 이제 연재를 할 수 있을 만한 연재 플랫폼에 올려도 될 만한 완성도의 원고를 세이브 원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제 생각에는 5화에서 6화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한 6화? 6화 정도 하고 이게 10화 정도 만들면은 거의 안전하게 그냥 계속 연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1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 세이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재를 할 때 항상 계속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6화 세이브라면은 자 6화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시작하면은 7화 원고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7화를 만들고 또 일주일에 8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7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7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이브 중에서 1화가 업로드 되는 거예요. 근데 업로드 되는 그 주에는 7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8화를 만들고 2화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6화의 세이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주에 갑자기 가족여행이 생겼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막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 집에서. 근데 뭐 큰 집도 오고 작은 집도 오고 뭐 부모님 전부 다 가고 막 진짜 전체적으로 어떤 대대적인 어떤 가족 대대적인 규모의 어떤 해외여행이 갑자기 딱 잡혀버렸어. 근데 나는 연재하느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싶어 너무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이브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못 하니까 여기서 세이브 하나를 쓰니까 6화 세이브에서 이제 5화 세이브로 세이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빵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혹은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동안에 세이브를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계속 만들지 않아도 6화에서 이제 5화 세이브가 되고 이제 5화가 또 4화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4화 세이브가 되고 이러면서 연재는 안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은 안 하는데 만들어 놨던 걸 계속 소진시키면서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됐을 때 돌아오면은 세이브가 없는 상태로 지금부터는 던전을 도는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죠. 언제 강한 상대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돌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뭐 가시반을 걷는 느낌으로 그때부터 연재하는 거예요. 세이브를 소진시켜 버리면 진짜 심장병 걸리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사 닥터쿡을 2기까지 연재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연재를 할 때 세이브를 한 4화 정도 세이브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연재가 끝나갈 무렵에는 세이브를 다 소진해가지고 진짜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었어요. 진짜 뭐랄까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 엄청 큰데 공격적인 도베르만 강아지가 있어요. 엄청 크기도 하고 엄청 공격적인 도베르만이 있는데 근데 얘가 이빨 드러내고 맨날 쫓아오는 느낌이야. 진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세이브는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근데 그때 왜 제가 죽을 뻔했냐면 그때
콘티라도 세이브가 이제 끝까지 다 완성이 돼 있으면 그냥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면 한 3일 정도면 완성을 하거든요. 보통 원고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근데 3일 정도면 완성을 하는데 콘티를 만드는 게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딱 받아서 콘티로 완성하기까지. 그러니까 콘티를 완성할 때도 저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려서 에이전시에 제출하고 시나리오 작가한테 제출했다가 또 피드백 받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또 제출하고 또 수정하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걸려요. 이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3일 세이브, 콘티 세이브 없는 상태에서 3일 콘티 짜고 3일 작업하고 3일 콘티 짜고 3일 작업하고 작업할 때 뭐 자칫 잘못하면은 7일이 진짜 다 소요될 수 있어요. 이게 4일 딱 걸려버리면은 진짜 죽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위험한데, 근데 세이브가 만약에 콘티라도 마지막 화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세이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논문을 매주 쓰는 느낌인 건가?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공격적인 도베르만이 맨날 쫓아오는 느낌. 맨날 도망가는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잡다한 피드백을 방금 드렸네요. 어쨌든 답변을 여기까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